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테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혜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먼저 회사 소개, 그다음에 각 사업 소개, 그다음에 R&D 소개, 그다음에 재무 현황, 그다음에 비전 및 전략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에서 먼저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 안에 이제 전자가속기 연구팀이 모체가 돼서 이비테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1년서부터 회사의 골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속기 연구팀에서 94년도에 최초 국산 전자가속기가 생산이 됐고요. 그래서 쭉 이후 2000년에 전자가속기를 그 사업 기반으로 해서 이비테크주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2000 작년 이제 재작년에 21년도에 4차 유상 증자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설립은 2000년 10월 28일이고요. 소재지는 대전에 있는 대덕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강원구고요. 자본금은 28억 원 정도 되고 매출액은 작년도 기준으로 65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코넥스 상장 날짜는 2016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요 주주는 그 김진규의 5인이 연합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은 32.4%고요. 요 김진규의 5인 안에 그 삼즐 리틀 퓨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KS,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한범수 전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비테크 우리사주조합 이렇게 주요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대표이사는 강원구입니다. 경력은 31년 됐고요. 주요 학력은 인하대를 거쳐서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면 부사장은 경력 31년이고 연세대랑 충남대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기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대표이사 밑에 임원회의와 부설연구소가 있고 직계 조직으로는 경영지원부, 영업부, 가속기 사업부, 전화서비스 사업부 이렇게 있습니다. 당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자선 조사 서비스 사업이고요. 요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가장 최대의 조사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선으로 처리 가능한 모든 물품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사 품목으로는 반도체, 전선, 주로 자동차용 전선 같은 게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 멸균이 필요한 의료용품이나 뭐 화장품, 의료기기 등 그런 것이 저희 전자선 조사 서비스의 주요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가속기 제작 판매 사업인데요. 저희 전자가속기 제작 판매는 이제 크게 두 개 타입의 11개 모델의 가속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범위는 뭐 0.5에서 10까지 상업용으로 가능한 한 거의 모든 가속기를 그 공급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재 세계에서 전자가속기를 제작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뭐 세계적으로 한 7, 8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전자가속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속기 중에서 약간 특이한 모델로는 이동용 설비가 있고요. 자체 차폐한 설비가 있습니다. 이동형 설비는 이제 전자가속기의 시설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가속기 조사 설비는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차폐 그 시설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공급한 전자가속기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품도 판매하고 AS도 진행하고. 저희도 회사는 아까 그 대전 테크노밸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회사 전경은 이렇게 중앙에 보이는 건물이랑 부지가 당사의 그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공장 안에는 이제 뭐 각종 전자면 조사 시설이 있고요. 사진 왼쪽 밑에가 이동형 전자가속기라고 해서 이게 앞에 그 트럭을 달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실험 장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선 조사 서비스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선이 뭔지 이게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전자선이라는 것은 이게 방사선의 일종인데 그 전자가속기라는 기계 장치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동위원소라든가 이런 방사선 물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선은 그 일반적으로 그 입자형 방사선이기 때문에 초과는 그렇게 깊게 하지는 못하지만 방사선의 세기가 매우 강해서 그 처리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뭐 일반적인 뭐 멸균용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생산 속도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이란 뜻은 이제 방사선 물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자선 처리 전후에서도 그 어떤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감마선보다는 뭐 비교적 그 가격이 처리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뭐 운전이 쉽고 그다음에 상당히 안전하다. 방사선 물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선 조사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전자선 처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전자선 처리 시설을 직접 보유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뭐 용량이 좀 작다 하더라도 수십억에서 큰 것은 뭐 100억 이상 가기 때문에 쉽게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전자선 처리 시설이 있는 뭐 저희 이비테크 같은 회사에 가져와서 서비스를 받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멸균 제품에는 의료기기도 있고 뭐 병원용품, 실험실 용품,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 등 멸균이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주로 이제 내열 전선이나 튜브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동차용 전선이나 아니면은 가전 제품에 그 열이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쓰이는 전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용 반도체라 그래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일종인데 여기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전기 자동차나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일반 그 배터리를 쓰는 공구류라든가 그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력용 반도체를 전자선을 처리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필름 등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전자선을 응용하는 제품은 되게 다양합니다. 요게 이제 전자선 조사 시설인데요. 왼쪽 위가 이제 반도체용 조사 시설이고요. 오른쪽이 전선, 전선 조사 시설인데, 그 전선은 이게 그 실패 같은 것, 그런 것을 풀고 감고 해서 전자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샘플 조사 시설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자선 이용한 제품에 대한 샘플 처리를 하는 데가 이제 저희 회사밖에 없어서 그 샘플을 처리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대차 방식으로 어, 그 조사 시설을 구성을 해서 샘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제 필름 같은 그 얇은 제품들을 조사하는 시설입니다. 전산조사 제품은 뭐 저희들이 주요 제품으로 소개한 거 외에 뭐 고분자, 그러니까 석유화학 그 케미칼 제품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아까 말씀드린 뜻은 내열 전선이라든가 열수 튜브, 뭐 시트, 그다음에 뭐 방음 단열용, 뭐 PPG 발포 수지 좀 용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및 PTC 소자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자빔을 조사를 하면 그 전력의 스위치 온오프에서 발생되는 열이라든가 그 전력 낭비 등을 거의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는 그렇게 활용이 되고 그 PTC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뭐 전지의 그 입출구에 들어가서 그 전지가 가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특수 스위칭 기능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료용품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균이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은 전자손으로 멸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제품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주로 뭐 건조 건강식품 및 그거와 관련된 건조 농수산물, 그다음에 한약재 및 허브류들, 각종 씨앗류들이 처리가 됩니다. 필름은 포장, 그러니까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육류라든가 이런 것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용 필름, 그다음에 어떤 제품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 후에 전자빔을 이용해서 그 코팅제를 그 건조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이랑 전망은 일단 멸균 분야를 보면은 그 이게 뭐 시장 규모가 정확하게 그 추정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은 국내 내수가 한 전체 멸균 시장은 한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 시장을 사실은 대부분은 그 이오가스가 한 80% 정도 멸균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감마선과 전자선으로 멸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멸균 방법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게 이오가스, 감마선, 전자선인데 이오가스는 이게 사실은 독가스예요. 그래서 또 CO2 문제도 있고 해서 어,
앞으로는 이웃가스는 점점 줄어들고 미래에는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 물질을 수입을 해오고 그 반감기에 따라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 까다로운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이제 전자선 멸균이 그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선은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없고 네,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멸균 제품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멸균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멸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 그 의료기기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 신뢰 수준이 증가돼서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부진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시장이 다소 그 위축이 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으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기 자동차나 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그 발전하는 장소에는 거의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량 부족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 차량이 적기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많이 겪었죠. 그다음에 전선은 뭐 일반적으로 그 많이 쓰이는 자동차 전선 외에 이제 그 일반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나 이런 후진국에 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전기차나 선박용 전선도 좀 약간 그 특수 목적 분야의 전선 쪽은 이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장점은 당사는 일단 조사 서비스의 그 3개 제품군으로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호 그 매출이 감소되면은 뭐 다른 쪽은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매출을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과 저희 회사와 독과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가격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저희가 그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 전자 가속기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선 시설에 대해서 새로 놓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 회사는 상당히 그 타사보다는 그 우월적인 그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확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타 이제 전자성 응용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년 넘게 그 전자성과 관련된 뭐 기술이나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용 제품과 접목시켜서
사업화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속기 사업인데요. 전자가속기는 사실은 그 원래 한 3, 4년 전서부터는 당사의 주력 매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가속기라는 제품의 특성상 그 국가가 그 산업이 선진화되면 될수록 전자가속기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저희들도 뭐 익히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 전자선 조사 서비스 사업을 확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전자가속기의 구성은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선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뭐 그런 쪽에 다 활용이 됩니다. 생산 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거의 전체적인 그 모델 사양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제작 공정은 어? 사업 현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는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데 현재는 이제 국내 수요가 미미해서 이제 해외, 특히 그 인도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는 자체 가속기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타겟으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가속기 제작사들이 이제 저희의 경쟁사가 돼서 시장을 그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그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속기 부품 중에서 이제 일부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뭐 수입을 뭐 좀 통제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통제라는 게 이제 그 수입을 안 하겠다, 저기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방안은 이제 국내 발주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 거의 100%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단지 이제 해외는 가격 경쟁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저희들이 그 경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주로 이제 그 다국적 전선회사라든가 뭐 이런 쪽 그래서 가격보다는 품질을 위주로 그 가속기를 선택하는 그런 고객 쪽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 수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에너지, 저에너지 가속기는 뭐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국내에서 발주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해외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자가속기 판매 실적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한 45대 되고 설치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데 판매한 것만 집계를 한 겁니다. 국내가 29대고 해외가 16대고 그러니까 해외 비중이 꽤 높죠. 그다음에 품목별로 보면은 전선 쪽이 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폼, 환경, R&D 쪽으로도 많이 공급을 했고요. R&D 쪽은 저희들이 이제 멸균 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그 실험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멸균 및 포장 밸리데이션까지 다 시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설연구소도 창업 초기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선 및 그 관련 특허를 10여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나 뭐 멸균에 필요한 ISO 인증서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랑 기술 협력을 하는 기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카이스트,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네, 러시아의 BIMP라고 핵물리학연구소 그런 기관들이 당사랑 기술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원, 전자선과 관련된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죠. 이쪽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지원이나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발 아이템은 저희 전자선을 활용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공업 제품, 케미칼 제품 등을 같이 협력을 해서 관련 회사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네다섯 개 아이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은 사실은 상반기 때 설명한 거랑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코넥스 기업은 그 반기별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그 재무 현황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전체적으로 145억 정도 되고 부채는 18억 정도 되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죠. 그다음에 자본금은 28억. 그다음에 자본금 총계가 한 130억 정도, 이익잉여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작년에 65억 매출에 매출이익이 37억 정도, 매출 이익률이 꽤 높죠.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하면 영업이익은 11억 8천, 영업이익률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차감 전 14억이고 당기순이익은 12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2022년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